저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연일 같은 소식을 쏟아냈죠. 중국의 기술 기적, 터키 차나칼레 대교 완공, 타임스, 르몽드, 슈피겔 할 것 없이 모두가 중국의 엔지니어링 능력을 칭송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대교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터키의 푸른 바다를 가로지르는 하얀 다리는 마치 거대한 새가 날개를 펼친 듯 했죠. 유럽 각국의 대형 프로젝트 기술 진단을 맡은 저로서는 그 웅장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올리비아, 터키 프로젝트 관심 있나? 뒤에서 상사 헨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그가 문서 한 뭉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EU 인프라 감시단에서 요청이 왔어. 차나칼레 대교 현장 조사를 해줄 전문가가 필요하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을 기회라니. 저는 중국 인프라 기술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온 사람이라 더욱 흥분되었습니다. 당연히 관심 있습니다. 언제 출발하면 되죠? 내일 아침.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아. 급박한 일정이었지만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이스탄불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내에서도 차나칼레 대교에 관한 기사를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국의 기술력이 세계를 어떻게 놀라게 했는지, 불가능을 어떻게 가능으로 바꿨는지에 대한 찬사가 가득했죠. 터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 따가운 지중해의 햇살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차를 타고 얼마 달리지 않아 멀리서 대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교 앞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를 세우고 가까이 다가가자 중국 외교관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기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외교관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죠. 중국의 첨단 공법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중국의 기술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자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들 사이에 섞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대교 공사장 뒤편에서 한 무리의 작업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이 입은 작업복에는 한글로 된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저기 혹시 저 작업자들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저는 옆에 있던 현지 안내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죠. 이 프로젝트의 주요 인력이에요. 한국이요? 중국이 아니라고요? 안내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주 시공사는 한국 기업이에요. 중국은 일부 자재만 공급했죠. 그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모든 언론은 중국의 기술 기적만 칭송하고 있는 걸까요? 왜 한국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을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다시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전히 중국의 기적, 중국의 기술, 중국의 엔지니어링 능력이라는 단어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본 한국 작업자들의 모습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세계는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가리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본격적인 현장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유럽연합 인프라 감시단의 이름으로 대교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가려진 승자의 이름을 밝혀낼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안내원 아흐메트가 저를 맞이했죠. 그는 이 프로젝트에 처음부터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이 다리는 정말 경이로운 구조물입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제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란 말인가요? 아흐메트의 말에 따르면 설계부터 시공까지 대부분의 핵심 작업은 한국 기업이 맡았다고 합니다. 공사장을 둘러보시죠. 우리는 먼저 관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여러 도면과 설계도가 벽에 붙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한글로 된 메모들이 곳곳에 적혀 있었습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작은 글씨들이었지만 저의 눈을 피해갈 순 없었죠. 이건 뭔가요? 저는 도면 위에 적힌 한글 메모를 가리켰습니다. 아, 그건 한국 엔지니어들이 남긴 지시사항이에요.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은 그들이 내렸거든요. 흥미로워진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을 돌아다니며 기계들을 살펴보니 한국 기업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장비에는 한글로 된 사용 설명서가 붙어 있었죠. 중국 기업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저기 계신 분들은 누구인가요?
저는 멀리서 작업을 지시하는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에서 온 김도현 씨와 박준호 씨예요. 이 프로젝트의 핵심 엔지니어들이죠.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현장 작업자들은 그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럽연합 인프라 감시단에서 온 올리비아 로엘입니다. 그들은 친절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도연은 영어로 유창하게 대답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요. 김도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맡은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다리의 케이블 설치와 내진 설계는 저희 회사의 특허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왜 그들의 기여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계속해서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사 일지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거의 모든 중요한 결정과 혁신적인 해결책은 한국 기업에서 나왔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특히 다리의 핵심 부분인 케이블 설치와 내진 기술은 전적으로 한국의 특허 기술이었죠.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저는 터키 기술국 공무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현장 감독으로 파견 나와 있었죠. 네, 사실입니다. 중국은 일부 부품 공급과 자금 지원을 했을 뿐이에요. 주 시공사는 한국 기업들이었습니다. DLENC와 SK의 코플랜트가 주도했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계 언론은 왜 이런 사실을 보도하지 않은 걸까요?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 많은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김도현의 이름이 수많은 기술 문서에 서명되어 있었고 한국 기업들의 로고가 곳곳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자 몇몇 중국 관계자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다가와 무슨 일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공식 조사입니다. 유럽연합 인프라 감시단에서 파견되었어요. 그들은 서로 중국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누더니 곧 자리를 떠났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모은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사진, 문서,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니 분명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차나칼레 대교의 진짜 주역은 한국 기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중국의 기적으로 알고 있었죠. 창문 밖으로 보이는 대교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기술 저널리스트로서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습니다. 세계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내일은 더 깊이 조사하기 위해 계약서와 공식 문서들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림자 속에 숨겨진 진짜 거인을 세상에 알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터키 인프라 부처를 방문했습니다. 유럽연합 인프라 감시단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차나칼레 대교의 공식 계약서를 열람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저항이 있었지만 결국 승인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서류 보관실에서 두꺼운 계약서 묶음을 꺼내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주 시공사 명단에 DLENC와 SK의 코플랜트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보조계약자로만 기재되어 있었죠.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제 옆에서 서류를 함께 보던 터키 공무원 아이씨에게 말했습니다. 놀라운 일인가요? 저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주도했다는 것을. 그런데 왜 세계 언론은 중국의 기적이라고 보도하고 있죠? 아이씨는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홍보의 힘이겠죠. 중국은 언론 플레이에 능한 나라니까요.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대교의 핵심 기술인 케이블 설치 방식, 내진 설계, 유지 관리 프로토콜 모두 한국 기업들의 특허 기술이었습니다. 중국은 자금 일부와 일반 자재를 제공했을 뿐이었죠. 다음으로 저는 기술 도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도면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이름이 있었고 한글로 된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김도현의 이름은 거의 모든 중요한 결정에 서명되어 있었습니다. 이 김도현이라는 분은 누구인가요? 저는 아이씨에게 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수석 엔지니어예요. 그가 없었다면 이 다리는 완성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불가능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서류를 더 살펴보니 흥미로운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공사 중 가장 어려웠던 난관은 해저 지형의 불안정성이었습니다. 기존 공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죠. 하지만 김도현이 개발한 혁신적인 내진 설계 덕분에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자료에서는 케이블 설치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한국의 특허 기술로 해결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아 여러 나라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모든 문서를 검토한 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는 분명 한국 기술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왜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현장으로 돌아가 김도현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닐까요? 현장에 도착하니 김도현은 작업자들과 회의 중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고 모두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선생님,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제가 계약서와 기술 도면들을 살펴봤는데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김도현은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무엇을 알고 싶으신가요? 왜 세계는 이 다리가 중국의 기술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나요? 모든 문서는 한국 기업이 주도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김도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계약상 우리는 홍보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건 발주처와 자금 제공자의 몫이죠. 하지만 이건 불공정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업적이 다른 이들의 공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결과물입니다. 이 다리가 안전하게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이죠. 누가 칭찬받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겸손한 태도에 저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기술을 가진 나라가 왜 자신의 공을 주장하지 않는 걸까요? 계약서, 기술 도면, 인터뷰 내용까지 모든 사실은 명확했습니다. 진실은 종이 위에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때가 왔습니다. 저는 유럽연합 인프라 감시단에 보낼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의 진짜 영웅들은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한국의 엔지니어들입니다. 아침 일찍 저는 한국 기술진들을 만나기 위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개별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먼저 만난 사람은 김도현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연락했을 때 망설임 없이 인터뷰에 응해주었습니다. 우리는 현장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웅장한 대교가 보였습니다. 김도현은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바로 DLENC에 입사했죠. 이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여러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김도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시의 고민이 다시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해저 지형이 매우 불안정했어요. 기존 공법으로는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었죠. 우리는 새로운 내진 기술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그는 도면을 펼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나노 방수 공법과 초정밀 교각 설계 기술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기술이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다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 기술들은 한국에서만 사용되나요? 아니요, 저희는 이미 여러 나라에 기술을 수출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우리 기술로 다리와 터널을 건설하고 있죠. 다음으로 저는 박준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케이블 설치 부문의 책임자였습니다. 박준호는 더욱 열정적으로 자신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케이블 설치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강풍과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죠. 그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해 모든 가능한 상황을 미리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이 기술 덕분에 설치 과정에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기술을 가졌는데 왜 자신들의 공을 주장하지 않나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박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결과물로 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다리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을 안전하게 연결해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의 대답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가 오히려 그들의 위대함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다른 한국 기술자들도 만났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면서 저는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혁신적인 사고로 극복했다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김도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안 된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팀워크를 중요시합니다. 한 사람의 천재보다 함께 고민하는 팀이 더 큰 힘을 발휘하니까요. 인터뷰를 마치고 현장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그들이 말한 팀워크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서로 존중하며 협력했고 현지 작업자들과도 원활하게 소통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손짓과 간단한 영어로 의사소통하며 일을 완벽하게 진행했습니다. 터키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유럽연합 인프라 감시단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증거와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고 차나칼레 대교의 진짜 주역이 한국 기업과 엔지니어들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세상에 공개되면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상상하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해서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것은 제 책임이지만 동시에 이것이 국제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저널리스트로서 제 양심은 명확했습니다. 진실은 알려져야 합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상사 헨리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보고서를 받고 놀란 눈치였습니다. 올리비아,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단한 발견이야. 모두 문서와 인터뷰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 프로젝트의 진짜 주역이었어요. 헨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보고서를 공개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보자. 블룸버그와 로이터에 있는 내 친구들에게도 이 자료를 보내볼게. 그들도 독자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저는 동의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보도는 여러 경로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틀 후 헨리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에서 내 자료를 확인했어. 그들도 곧 기사를 낼 예정이래.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블룸버그가 첫 보도를 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에 숨겨진 영웅들 한국 기술진의 역할 재조명. 이어서 로이터, AFP 그리고 다른 주요 언론사들도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뉴스가 퍼지자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관련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진실이 밝혀진 것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특히 공학 분야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술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중국 외교관들의 반응도 빨랐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전의 발언을 수정하고 중국과 한국의 성공적인 협력이라는 새로운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일부 외교관들은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유럽연합 기술 보고서가 공식 발표되자 더 많은 언론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BBC, GDF, 프랑스 24 등 유럽의 주요 방송사들이 특집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저는 여러 인터뷰 요청을 받았고 그때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뛰어난 기술력과 겸손한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김도현에 대한 세계의 반응이었습니다. 많은 공학 잡지들이 그를 그림자 속의 천재라고 부르며 집중 조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팀 전체의 노력입니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흥미로운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했고 새로운 해외 프로젝트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세계는 이제야 한국의 기술력을 제대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차나칼레 대교에 대한 칼럼을 여러 언론에 기고했습니다. 그중 가디언에 실린 칼럼 기술이 언론보다 앞서 말하는 시대가 특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칼럼에서 저는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지만 결국 사실은 승리한다는 메시지였죠. 한 달 후 터키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저도 특별 초청을 받아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김도현과 박준호를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은 변함없이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로엘 씨 덕분에 우리의 노력이 인정받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김도현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한 일은 진실을 알린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뛰어난 기술력과 노력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죠.
그날 밤 차나칼레 대교의 웅장한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짜 뉴스는 일시적으로 진실을 가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실의 빛은 더욱 밝게 빛난다는 것을. 유럽연합 기술 보고서가 공식 발표된 후 세계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보고서는 명확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의 성공은 한국 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력 덕분이다. 이 문장은 많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와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제 사무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BBC, 독일 GDF, 프랑스 24 등 유럽의 주요 언론사들이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BBC 스튜디오에 앉아 생방송 인터뷰를 하는 동안 저는 터키에서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던 작은 한글 메모들, 현장에서 만난 한국 엔지니어들의 겸손한 태도, 그리고 그들이 가진 놀라운 문제 해결 능력까지. 한국 기술자들의 가장 인상적인 점은 무엇이었나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그들의 겸손함과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하기보다는 결과물이 말하게 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혁신적인 사고로 극복했죠. 인터뷰 후 저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유럽 기술 저널의 편집장이 한국 건설 기술에 대한 특집 칼럼을 써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저는 기쁘게 수락했고 곧바로 자료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자료를 조사하면서 저는 한국의 기술력이 차나칼레 대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 두바이의 버즈 칼리파 등 세계적인 건축물 뒤에도 한국 기업들의 기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조용히 뒤에서 일할 뿐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칼럼을 쓰면서 저는 한국의 기술 발전 역사에 대해서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이제는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그들의 여정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건설, 조선, 전자,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칼럼이 발표되자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댓글을 통해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들 역시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저의 분석에 동의하며 추가적인 사례들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뜻밖의 연락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왔습니다. 공학부에서 한국 기술에 대한 특별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학자가 아닌 저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강연장에 들어서자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적인 눈빛을 보며 저는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차나칼레 대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기술의 특징과 그들이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 조용히 활약하고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문제 해결 능력과 혁신입니다. 그들은 안 된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왜 한국 기업들은 자신들의 업적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나요? 저는 김도현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물입니다. 구조물이 안전하게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죠. 누가 칭찬받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강연이 끝난 후 여러 학생들이 더 많은 질문을 하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호기심과 열정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유럽의 엘리트들이 한국을 다시 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터키에서 우연히 발견한 작은 한글 메모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계는 이제야 조용한 기술 강국 한국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에 대한 진실이 알려진 후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카타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대형 프로젝트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밝힌 진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도현과 박준호를 비롯한 한국 엔지니어들이 마침내 그들이 받아 마땅한 인정을 받게 되어 기뻤습니다. 어느 날 아침 뜻밖의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UN 인프라 기술 포럼에서 한국 기술 사례를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는 제 경력에서 가장 큰 기회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 앞에서 제가 발견한 진실을 나눌 수 있는 자리였으니까요. 뉴욕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발표 자료를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기술의 특징과 그것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김도현이 개발한 내진 설계 기술과 박준호의 케이블 설치 방식은 강조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유엔 본부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과 고위 관료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단상에 올랐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림자 속의 거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놀라운 구조물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 바로 한국입니다. 발표 내내 청중들은 놀라움과 관심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기술자들이 해결한 복잡한 공학적 문제들에 대한 설명에 많은 전문가들이 감탄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차나칼레 공법이 다른 프로젝트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실제로 이 공법은 이미 여러 나라의 프로젝트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질문은 아프리카의 한 대표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인프라 개발이 시급합니다. 한국의 기술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한국의 기술은 다양한 환경과 조건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은 이미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발표 후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저에게 명함을 건네며 더 많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그 중에는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대표도 있었습니다. 그는 차나칼레 공법을 국제 기준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로웰 씨, 당신의 발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차나칼레 공법을 교량 건설의 새로운 국제 표준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엔지니어들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이제 국경을 넘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뉴욕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김도연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유엔 포럼에서 있었던 일과 국제표준화기구의 관심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얼마 후 그의 답장이 왔습니다. 로웰 씨,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우리 기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기쁩니다. 국제표준화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었지만 그것이 더 안전한 구조물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협력하겠습니다. 여전히 겸손한 그의 태도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이메일에는 추가로 흥미로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의 성공 이후 한국 기업들은 카타르의 새로운 항만 프로젝트, 베트남의 초고층 빌딩,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교량 건설 프로젝트 등을 수주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언론인으로서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 기술에 대한 더 깊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세계가 배울 수 있는 한국의 기술 철학과 접근 방식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는지를 파헤치고 싶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K-건설이라는 새로운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건설 기술이 하나의 브랜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본 증인으로서 이 놀라운 여정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조용한 이들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